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0월 첫 주말인 어제와 오늘 도내에서 산불과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0.04헥타르를 태운 뒤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고, 어제 낮 12시 50분쯤에도 양양군 서면의 한 야산 정상에서 불이 나 산림 100제곱미터를 태운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어제 저녁 6시쯤엔 원주시 행구동의 샌드위치 패널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72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밤에는 횡성 한우축제 불꽃놀이로 인한 불씨가 번진 걸로 추정되는 화재로 주민 4명이 다치고 창고용 비닐하우스 2동과 차량 넉 대가 탔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첫 주말, 강원도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행사 이틀째를 맞아 29개 팀의 다채로운 댄싱 예선 경연과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오늘로 사흘째인 횡성 한우 축제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횡성 한우를 맛보는 구이터 운영이 계속됐고, 평창에서는 평화 페스티벌이 이틀째 열렸습니다. 영월 김삿갓 문화제는 마지막 날을 맞아 야간 단종 국장 재현 행사를 가졌고, 양양 송이축제와 홍천 인삼 한우 명품 축제는 사흘째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9가구는 물 걱정이 없지만 강원도 일부 산간 지역은 여전히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겨울 유일한 취수원인 계곡물이 얼면서 며칠씩 물 공급이 끊긴 적도 있었는데, 모래 속에 물을 저장해 사용하는 댐이 개발되면서 더 이상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북산면의 물놀이 마을, 모두 4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곡 물줄기 2곳에 설치한 간이 상수도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에서 봄 사이에 계곡물이 꽁꽁 얼어붙기라도 하면 취수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부서 얘기하던가 개울물에 가서 떠다가 먹던가 그래서 이제 식수를 일단 조금씩은 공급을 하고 119 차가 와서 이제 물탱크에 물을 버도 그건 한 이틀 정도뿐이 못 가니까는. 지난 2016년 1월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도내 산간 지역에서 급수 지원 신고만 3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극심한 가뭄이 와도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모래 안에 물을 저장하는 댐, 이른바 샌드댐을 개발했습니다. 환경부의 연구 사업으로 일반적인 댐과는 다르게 세 종류의 모래로 쌓아 만든 표면 아래층에 물을 저장합니다. 여기는 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이는 곳인데요. 가뭄이 들면 이 모래층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가뭄이 오더라도 물이 증발되지 않고 물이 모래층을 통과해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샌드댐 개발로 물놀이 지역의 하루 배수량은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도 댐에 저장된 물로 최대 열흘 넘게 버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얼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한번 설치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환경적으로도 전혀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잦아지는 가운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샌드댐이 산간 지역의 안정적인 취수원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원주 지역 두 시내버스 업체의 법적 공방전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지만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소송전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원주시가 개입할 적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원주시는 시민 불편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원만 할 수는 없다며 개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황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대법원 판결로 대도로부터 수익성 있는 이른바 알짜 노선을 되찾아 회생하려는 태창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11개 독자 노선을 가진 태창은 회생 절차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론 100% 비수익 노선이라 운영할수록 손실이 커지고 따라서 임금 체불만 늘어날 수 있다며 영업을 멈추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대도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급등한 연료비 때문에 직원 임금을 주는 것조차 버겁다며 버스 운영을 일주일가량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버스 영업권을 둘러싼 두 회사 간 소송전이 일단락되면서 원주 지역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재편도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만 지켜봐왔던 원주시가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가 툭하면 멈춰서는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원주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시내버스 운영 개편을 위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이때 버스 회사를 모두 사들이는 완전 공영제와 버스 운영 위탁을 주고 수익을 시가 관리하는 준공영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3개 회사의 노선을 배분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쓰여지고 불편은 불편대로 계속 가중되어 오는 이런 상황을 저희 원주시도 시장이 바뀐 마당에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태창과 대도 두 업체는 버스 공영제 도입에 동의하고 있지만 준공영제를 저희는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공영제가 된다면 더 좋습니다. 사실 바라는 바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영 상황이 괜찮은 동신운수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될 걸로 추정되는 보조금은 90억 원가량. 최근 5년간 원주 지역 시내버스 업체 3곳에 투입된 보조금은 386억 원. 사용 연한이 끝나가는 기존 버스들을 교체하고 상승하는 연료비를 메우려면 앞으로는 더 많은 보조금이 필요할 수 있어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모레까지 도내 전역에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서해안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사흘간 영서 지역에 30에서 80, 영동 지역에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영서 지역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내일 밤 산간 지역엔 시속 70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K리그1 강원FC가 파이널 A 첫 경기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꺾으며 리그 5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강원은 김대원의 선취골과 이정협의 추가골에 힘입어 제주의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강원은 오는 8일 춘천 홈에서 현재 승점 1점 앞선 인천에 승리하면 리그 순위가 4위로 뛰어오르며 사상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457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152, 원주 76, 강릉 57, 속초 22, 춘천 19, 정선 14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는 72만 8천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도내 일일 확진자 수는 943명으로 한 주 전 989명보다 5%가량 줄어든 가운데 치료 병상 가동률도 25%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모여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국제회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이 12월 12일 평창에서 열립니다. 강원도와 노벨 평화상 월드서밋 사무국은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평화, 스포츠단체, 학계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12월 12일부터 사흘 동안 평창에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무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2018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강원도 평창을 이번 월드서밋 개최지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은 199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 시작해 해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동용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7%를 넘던 강원도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10년이 흐른 올해 89.7%로 떨어졌습니다. 입학 정원도 2,000명 이상 줄었는데 이는 서울 지역 대학 정원이 500명 이상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은 79.8%로 다소 올랐지만 입학 정원은 5,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강원랜드가 지난 5년간 벌칙성 부과금으로 180여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240억 원과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 150억 원 등으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183억 원을 정부에 물었습니다. 강원랜드의 벌칙성 부과금은 같은 기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체 산하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590억 원과
한국수력 원자력 22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양양 송이 가격이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양양 속초 산림조합에 따르면 양양 송이 1등급 킬로그램당 공판가는 142만 3,800원으로 하루 전보다 킬로그램당 1,000원도 올라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송이 채취량이 급격히 줄면서 값이 치솟고 있는데 이날 1등급 공판량은 0.44kg에 불과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